안녕하십니까, 김성구입니다. 오늘은 반야신경과 양자역학의 강의 제5부 가운데 제15강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반야신경과 양자역학의 제5부는 대한불교진흥원의 재정적 지원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지원에 감사드리면서 제15강을 시작하겠습니다. 15강의 제목은 초월의식인데 강의를 들으시면 초월의식이 무엇인지 짐작하실 수 있을 것이라 바로 강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식불교에서 일심을 말하는 것처럼 서양학자들 중에도 개체를 떠나 존재하는 어떤 의식, 즉 초월의식이나 우주의식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집단 무의식을 말하는 칼융도 그런 사람 중 하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초월의식이나 우주의식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간단히 사이비과학으로 취급하지만 양자역학의 관찰자 문제와 양자 얽힘을 생각하면 그렇게 간단히 사이비과학으로 취급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우리는 정신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연구하는 마음의 과학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과학이라고 하면 심리학이나 신경과학을 들 수 있지만 둘 다 마음의 본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신경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즉 신경과학이 마음의 본질을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주장하고, 심리학자들도 주류 학계는 은연중에 두뇌의 상태가 마음이라는 말을 따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지요. 신경과학자들은 유물론적 한원주의 입장에서 두뇌 신경의 전기화학적 반응을 통해 심적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실제하는 것,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물질뿐이고 마음이라는 것은 따로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물론적 환원은 문제가 있음은 제가 이 강의에서 이미 지적한 바입니다. 제3부 23강 신경과학의 함정을 참조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서 다른 측면에서 한마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양자역학에 의하면 물질이라는 것이 관찰자 없이 그렇게 실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찰자가 관찰하기 전에는 물리계라는 것은 그냥 오로지 확률파로 주어질 뿐입니다. 아무런 실체가 없는. 그 확률파를 관찰자가 관찰함으로써 드디어 우리가 실체라고 생각하는 입자가 나타난다고 본다면, 신경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마음 이전에 먼저 물질이 실제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신의 본질이 무엇인지 유물론적 환원을 따라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준비 단계로서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의 생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요가와 불교의 수행자들뿐만 아니라 기독교와 이슬람의 신비주의자들이 말하는 어떤 고차원적 의식을 긍정적으로 보았습니다. 이슬람의 신비주의자들은 수피라고 그러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윌리엄 제임스는 우주의식과 범심론을 인정했습니다. 우주의식이라는 것은 미국 정신과 의사 리처드 버크가 자기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제안한 개념으로 개체의 의식을 떠나 존재하는 어떤 의식을 뜻합니다. 리처드 버크는 1901년 우주의식이 인간 정신의 진화에 관한 연구라는 책에서 우주의식에 관해서 상세히 설명했는데, 요점만 말하면 우주는 의식이 없는 무생물이 아니고 우주는 의식을 가진 지적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한편 범심론은 아주 오래된 개념으로서 우주 만물의 모든 것에는 마음이 있다고 보는 철학상의 한 학설인데, 범심론에 따르면 마음을 가진 만물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며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우주적 생명을 이루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철학, 종교학, 심리학 등의 뛰어난 연구를 많이 남긴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가 인정하는 개념이라면 소홀히 넘길 수는 없겠지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그 배경을 살펴볼 필요는 있습니다. 윌리엄 제임스는 학문적 업적으로는 큰 존경을 받은 사람이지만 미국 심령연구회를 창립하고 영매로 하여금 강신술을 시험케 하였습니다. 강신술에서 나오는
저승세계의 내용들을 학자들과 토론하면서 소위 진실성을 연구해 본 거죠. 그런데 그런 영매들 중에서 레오노라 파이프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윌리엄 제임스는 4, 5세계의 존재를 인정하였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윌리엄 제임스는 사이비과학에 빠진 것이 아니냐고 비난을 해봤자 아주 유명한 말을 한마디 남겼습니다. 모든 까마귀가 검다는 주장을 반박하려면 단 한 마리의 흰 까마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무슨 뜻이냐면은 강신수를 시행하는 영매들이 돈벌이가 잘 됐기 때문에 속임수를 써서 거짓말을 많이 했습니다. 뭐 사람 속이는 건 쉽죠. 우리 마술사들이 마술을 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다 진실인 것처럼 속으니까 그런 식으로 영매들이 사람들을 많이 속였어요. 그런데 윌리엄 자기 제임스와 죽은 자기 아들만이 알 수 있는 일을 레오노라 파이프가 하는 말을 듣고 이거는 믿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 윌리엄 제임스가 판단착오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윌리엄 제임스 정도의 인물이 한 말이라면 간단히 무시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제 이런 윌리엄 제임스가 또 저승세계에 또 인간의 의식을 넘어선 또 다른 의식을 생각해서 우주의식과 범신론을 인정했다는 것을 이제 일단 이해하고 한번 다른 학자들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리계가 근본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라면 정신과 물질을 왜 다른 것으로 보아야 할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 중심의 세계관에서 보면 세상은 사건이 바다일 뿐이지 거기에 물질과 정신이라는 실체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제4부 17강과 제2부 13강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흥미있는 분은 참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또 양자역학적으로 보면 관찰 대상의 물리계와 관찰자를 칼로 자르듯이 분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부에서 이 하이젠베르그와 파울리가 한 말을 소개를 한 적이 있지만 오늘은 좀 더 자세히 두 사람의 말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이젠베르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호주의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가 그 물리학을 대중들에게 해설하는 책으로서 현대 물리학이 발견한 창조주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 170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 세계를 주체와 객체, 내부 세계와 외부 세계, 육체와 영혼이라는 것으로 나누는 것은 더 이상 적절하지 않다. 이런 말을 했고 하이젠버그 자신이 직접 쓴 책으로서 Physics and Philosophy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 55페이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It makes the sharp separation between the world and I impossible. 여기서 I는 관찰자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 관찰 대상인 세상과 관찰자의 나 사이를 칼로 자르듯이 이렇게 나누는 것은 불가능하다. 연결됐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The Copenhagen interpretation of quantum theory has led us physicists away from the simple materialistic views that prevailed in the natural science of the 19th century. 그 양자론의 코펜하겐 해석은 19세기 이래로 자연과학에서 성행하던 유물론으로부터 물리학자들로 하여금 멀어지겠다. 그러니까 유물론으로는 이 양자 현상을 설명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내용이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책 176페이지에 이런 말도 나옵니다. Great scientific contribution in theoretical physics that has come from Japan since the last war may be the identification for certain relationship between philosophical ideas in the tradition of the Feist and the philosophical substance of quantum theory. 지난 전쟁 이래로 일본으로부터 이론 물리학에 공헌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극동의 철학과 양자론의 철학 사이에는 어떤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일본 학자들이 밝힌 것이다. 극동의 철학적 개념이란 음양조화, 즉 중도이치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자역학과 중도이치가 서로 잘 조화를 이룬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엄격하고 까다로운 이론 물리학자로서 볼프강 파울리가 있는데 볼프강 파울리는 칼 융과 함께 The Interpretation of Nature and the Psyche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의 208페이지와 210페이지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내용이었는데 뭐 두 가지 내용이 비슷하니까 제일 마지막 내용만 제가 그냥 읽고 번역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10페이지 보면 이런 말이 납니다. It would be the most satisfactory of all physics, physics and psyche could be seen as a complementary aspect of the same reality. 피직스가 아니고 여기는 피시스라고 그러는데 이 피시스라는 건 뭐냐면은 물질적인 걸 말합니다. 물질적인 것과 정신적인 것은 바로 같은,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실제의 상보적인 측면이다. 다시 말해서 정신과 물질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의 그 실제가 갖고 있는데 그것을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가 물질을 보는 거고 저런 측면에서 보면 정신적인 걸 본다는 것이 컴플리멘터리의 이런 뜻이 의미니까 사실 정신과 물질은 분리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말하는 건 거죠. 물론 하이젠베르크와 파울리가 말한 것은 어떤 정립된 이론이나 원리를 말한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양자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 물리계는 본질적으로 관찰 대상과 관찰자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관찰 대상과 관찰자를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양자역학의 정설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관찰자가 의식 있는 존재라면 관찰 대상과 관찰자를 분리시킬 수 없다는 것은 사물을 정신과 물질 둘로 나눌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이젠베르크와 파울리는 모두 색심부리가 옳지 않겠는가 하고 자기들의 개인적 의견을 말한 것입니다. 논란이 있지만 양자역학의 관찰자가 의식을 가진 존재라야 한다면 하이젠베르크와 파울리가 말한 것은 하나의 과학적 원리, 색심부리 원리라고 불러도 좋을 것입니다. 물론 관찰자가 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밝혀야 되겠지만요. 어쨌든 색심부리와 양자얽힘을 함께 고려하면 사물 전체는 나눌 수 없는 하나로서 색심부리이자 자타부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가장 알맞은 용어는 일심일 겁니다. 즉 한마음일 겁니다. 한마음이라는 걸 한다면 이것은 개체의 의식을 초월한 초월의식이라고도 불러도 좋겠습니다. 색심부리가 비록 정립된 과학이론은 아니지만 뛰어난 물리학자 두 사람이 색심부리 또는 그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면 색심부리와 일심은 과학적으로 살펴볼 가치가 있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물리학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으며 또 마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강의를 시작할 때 칼 융이 얘기했습니다만 칼 융은 자신의 집단 무의식이 일심과 같은 것이라고 했으니 여기서 또 살펴보실 필요는 없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류학계의 의견은 물론 유물론이지만은 의식이라는 책을 써서 그 의식과 마음에 대해서 그 연구하고 공부한 사람들한테 거의 필독서처럼 알려져 있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게 의식, 제목이 의식인데 그 책을 쓴 저명한 신경과학자로서 미국 시애틀에 있는 앨런 뇌과학연구소의 회장이자 수석과학자 크리스토프 코어는 범심론을 지지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어는 박테리아를 비롯하여 모든 생명체는 의식을 갖고 있고 토토니의 정보 통합 이론을 받아들여서 서로 연결된 복잡한 체계는 의식을 갖는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생명체와 달라 물리적 체계라면 무엇이나 의식이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블랙홀이나 모래더미, 접시 안에 분리된 신경세포들은 그것도 통합되어 있지 않아서 의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복잡한 체계들은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의식을 가지는지는 그것들이 얼마나 많은 연결이 있으며 어떻게 배선되어 있는지가 달려 있습니다. 여기서 통합이란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고려하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서 행동을 함께 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통합 이론이라면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은 상호 연결된 인터넷도 의식을 가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코프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은 뭐냐면 서로 연결돼 가지고 거의 동시에 같이 행동을 하니까요.
정보 통합 이론이 옳다면 우주는 그 자체가 긴밀히 연결된 복잡 게임으로 우주 자신의 의식을 가질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뉴욕시티 칼리지의 물리학자 메틀로프 역시 우주의식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식은 굉장히 복잡 미미하고 인간이 그 본질을 모르는 개념인데 신경과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그것은 이 우주에서 우연히 생긴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의미 없는 신호를 주고받는 어떤 신경세포 사이에서 의식이라는 것이 생기니까요.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주라는 개념이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 바꿔 말한다면 의식이란 단순히 실제를 인식하는 것인지 아니면 실제라는 것이 의식에 딸린 것인지 아직 과학적으로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리학자, 신경과학자, 철학자들 34명이 함께 Consciousness Become the Universe이라는 제목의 책을 공동으로 출판할 정도로 의식과 우주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의 수도 적지는 않습니다. 부처님과 선지식들이 채택한 진리 중 하나는 이 세상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어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일심입니다. 일심은 바로 연기이치를 나타낸 것이거든요. 사물을 연기이치 따라 설명하면 바로 전체는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은 이 이치는 그럴듯하다고 말하고 또 논리적으로 이해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으면 이것이 있다면 이걸 둘로 나눈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전체를 하나로 봐야겠다고 하는 것은 잘 따라오는 것 같은데 똑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일심이 색심불이나 자타불이를 뜻한다고 하면 사람들은 쉽게 그 말에 수긍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심의 개념을 글자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사람들이 실체론적으로 사물을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나와 너가 둘이 아니라는 것은 말은 우리 모두 심층 심리에서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인데 즉 인식 대상과 인식 주체가 하나라는 것인데 인식 대상인 우주와 인식하는 내가 하나라는 것을 보통 사람들이 이해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실체론적으로 사물을 보면 너와 나는 독립된 실체인데 이것이 둘이 아니라는 말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할 겁니다. 색심불이도 마찬가지로 실체적으로 이해할 수 없겠죠. 실체적으로 생각한다면 나는 나로서 독립된 존재이고 너는 너로서 독립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일심은 뭐라고 개념은 뭐냐 하면은 나와 너는 깊은 마음속에서 하나로 연결됐다고 보는 겁니다. 마치 태평양에 있는 여러 섬들이 다 바다 위에서는 독립적으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바다 밑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도 심층 심리에서는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니까 그 심층 심리를 체득하지 못한 사람은 나와 내가 같다는 것은 이해 못하는 것은 당연하겠죠. 그런데 과학자가 전체가 분리할 수 없는 하나는 과학적인 사실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그 말을 믿습니다. 그런 현상 중 하나가 바로 양자 얽힘이죠. 양자적으로 얽힌 두 입자는 측정 결과 우주 양쪽 끝에 분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제2부 7강과 20강, 제4부 3강에서 자세히 설명했기 때문에 흥미있는 분은 여기를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건 또 이론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험적으로 확인된 것이니까 이건 또 믿을 수밖에 없죠. 이제 양자 얽힘 말고 이제 왜 우주가 전체가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우주는 태초에 한 점에 출발했습니다. 따라서 우주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모든 만물의 양자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까 태평양에 있는 섬들 얘기했지만은 그 바다 밑을 볼 수는 없고 바다 위에 표면적인 파도 위에 떠 있는 섬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건데 그것을 반야신경은 가르쳐서
우리가 전도몽상에 빠져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반야심경은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관점에서 설한 경전입니다. 그리고 그 경지에 이르는 길은 이성적 사유에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반야로 직관해야 된다고 합니다. 경전은 바로 그렇게 하려면 큰 뜻을 세우고 그 길로 뚜벅뚜벅 가라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제아제 바라아제의 뜻인데, 바로 가자 저 높은 곳으로. 저 높은 곳이라는 말은 사물의 진실을 보는 그 경지를 말하는 거죠. 제 생각에는 현재는 소수이지만 앞으로 유식불교의 일심을 긍정하는 과학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제16강에서는 일심의 개념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입자 파동의 이중성을 넘어서서 사물의 이중성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